휴일인 오늘도 이정미 소장관한 대행 등 5명의 재판관들이 헌재에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탄핵심판 맞받으신데 행정 간단이라도. 이권한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사흘 전쯤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한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모레쯤 선고일을 공표하고 오는 10일, 늦어도 13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 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안팎에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2개를 동시에 작성한 뒤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특검팀이 발표할 수사 결과에 대통령의 혐의가 포함될 것이 유력한 만큼 특검 발표가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다가 압박을 넣고 겁박을 넣는 거지 뭐 그게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냐.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 추가 증거 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발표 내용 중 탄핵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헌재는 내일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774억 원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탄핵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재단 기금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관련 참고 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사실조의 회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삼성 S1은 자사 태권도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롯데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화는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 또는 전략적으로 돈을 냈고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지난달 28일 보충 서면을 제출해 본질적으로 재단 모금은 법적 근거 없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사면이 출연 대가였다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서면 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서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합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사실상 대통령의 뇌물죄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를 추가 기소할 때 대통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대통령 부분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이첩하는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배경에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대통령을 공모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단독면담 내용 등이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최순실 일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산 추적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을 방침입니다. 특검의 결과 발표 이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2차례 회의를 열어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5년 전 한국에서 철수시켰던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는 북한과의 무기 배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지만 극적인 경고 효과를 위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또 의회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대북 선제 타격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추가 배치 방안까지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 도발을 일삼는 만큼 모든 옵션이 토론됐다는 것입니다. I think obviously the threat of North Korea is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faces South Korea in our alliance right now. 몇 년 전 개발한 사이버 공격과 전자전 시스템은 북한의 대응으로 한계가 드러나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은 가치가 떨어져 거의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7년 미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일지입니다. 핵무기 검열을 받았던 한반도 내 주한미군 공군기지 이름들이 선명합니다. 이들 기지엔 핵무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은 한반도 핵 배치에 긍정도 부정도 않는 NCND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런 기밀 해제 문서들로 유추해 볼 때 1958년부터 어네스트 존 로켓, 마타도르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규모 전술핵 무기들이 한반도 배치가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280mm 포와 같은 중화기들이 대거 유입됐고 1960년대 후반엔 무려 950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한반도에 집중 배치됐던 전술 핵무기는 전쟁의 양상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탑재하는 이른바 전략 핵무기보다 적과 아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확전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에 있던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이 대규모로 남침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수단으로서. 하지만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재배치될 경우 미국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 NPT 위반이며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도 부를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대형마트가 셔터를 내리고 자물쇠를 잠급니다. 랴오닝성 단동시의 롯데마트가 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소방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밤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오성홍기를 흔들고 국가를 부르며 애국심을 강조했습니다. 장수성의 롯데슈퍼에선 선불카드를 가진 시민들이 영업정지를 우려해 싹쓸이 쇼핑을 하는가 하면 선불카드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는 랴오닝성 둥강시와 저장성 항저우시 등 모두 4곳. 문제는 중국 내 롯데 유통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점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요. 불매운동 동참을 요구하는 동영상은 여전히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습니다. 真是部署了这种萨德，然后我会考虑对韩国做出我个人的一些力量吧，拒绝韩货。 말레이시아 외교부 관계자가 북한 대사관 앞에서 서류를 건넵니다. 강철 대사를 추방하기로 했고 내일 저녁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라는 통보입니다. 강 대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이 말레이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결탁한 거짓 선동이라는 등의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They pinned the suspicion on us and targeted the investigation against us. 말레이시아는 얼토당토 않다며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고 강철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외교상 초강경 조치인 대사 추방 카드까지 꺼내 맞대응 통보입니다. The Deputy Prime Minister has urge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learn to respect other nations.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사건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는 뜻이라며 북한의 억측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도 내일부터 파기되고 주북한 말레이시아 대사도 짐을 싸서 돌아온 상황. 남은 카드는 사실상 단교밖에 없는 셈인데 실제 현지 언론들은 단교까지 치닫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에서 영남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대연정론을 내세운 안희정 충남지사를 견제했습니다. 연정 때문에 적폐청산을 절반만 하기로 한다든지 연정 때문에 개혁도 절반만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타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지사도 의원 멘토단을 출범시키고 비문재인계 초선 의원 3명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이 합류는 저에게는 전력 보강이자 경선 승리를 향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탄핵 판결 이후에 국론 분열을 우려했습니다. 국론 분열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MBC 경남 뉴스인에 출연해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영남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출향 인사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영남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호남을 찾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호남 인재를 요직에 등용하겠다고 약속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이 결국 바른정당 후보가 돼 국민의당과 다시 한번 예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적 퇴치를 위한 한국과 EU 해군 간 첫 연합훈련과 작전이 소말리아 북부 보사소 근해에서 5박 6일간 실시됐습니다. 해적 의심 선박이 출현했다는 훈련 경보가 발령되자 해병 경계대원들과 링스 해상작전 헬기가 긴급 출격을 준비합니다. 해군 UDT-실 특수전 전단 요원들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도 고속단정에 탑승합니다. 청해부대 23진으로 파병된 4,400톤급 최영함과 스페인 상륙함 등이 집중 투입된 이번 아탈란타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작전 참여는 작년 12월 발효된 한 EU 간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 협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EU 간의 전략적 협력이 정치 경제를 넘어 위기 관리 분야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Are going down into the history. It's the first time we are going to work in close collaboration. 청해부대는 앞으로 2개월마다 실시되는 EU 주관 대해적 작전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